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직장인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극성수기인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떠나며 평균 59만 6천 원을 소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유아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존 수영교육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대상 기관도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만 5세 미만까지 가능했던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올해 9월 11일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번지기 시작하는 10월과 11월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극성수기인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떠나며 평균 59만 6천 원을 소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평생교육기업이 직장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올해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고 휴가 기간은 평균 4.3일이었습니다. 평균 여름 휴가 비용은 59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 9천 원 더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유아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존 수영교육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이번 유아 생존 수영은 만 5세를 대상으로 발달 수준에 맞게 진행되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정된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10차 시내외로 이루어집니다. 생존 수영은 위급 상황 시 구조자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티는 능력을 기르는 수업으로 유아들은 도구 없이 물에 뜨는 법과 도구를 활용해 물에 뜨는 법, 바닥을 차고 올라오는 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7월 17일부터 확대 시행됐습니다. 최대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데 형량에 따라 그 기간에 차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가 2년 4개월 만에 부활합니다. 재작년 3월 헌법재판소는 범죄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제도의 위헌 결정을 내렸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동안 성범죄자 4만여 명은 최근까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7월 17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 내로 고쳤습니다. 성범죄로 3년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년, 3년 이하는 3년, 벌금형은 1년간 청소년 기관 취업이 금지됩니다. 보다 경미한 범죄라면 법원 판단에 따라 제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금지 위반의 원칙에 좀 어긋난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또는 이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사가 심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취지이거든요.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은 대학과 학생상담 지원시설, 아동복지 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서비스기관 등이 추가돼 학교와 병원 등을 포함한 52만 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개정안은 위헌 판결 이전에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며 주소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잘못 고지됐다면 국민 누구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예 휴가철 인터넷 사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휴가용품과 여름가전 피해 신고 가운데 37%가 7,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캠핑용품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여름가전과 여행상품, 숙박권과 물놀이 이용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국내 대표 중고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휴가용품에 대한 게시글이 시간당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긴급처분이나 특별할인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지나치게 할인된 상품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접 만나 거래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인력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휴일보다는 평일에 거래하고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결제 시에도 공인된 포털사에서 안전결제 사이트를 직접 검색해보고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는 경우는 가짜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다문화 학생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상급 학교로 갈수록 진학률이 떨어지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다문화 가정 초중고교생은 10만 9천여 명. 통계를 내기 시작한 11년 전보다 11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2명은 공부도, 일도 하지 않는 청년 니트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 교육과 지원 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이들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언어나 기술 위주 교육에서 벗어난 맞춤형 진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중 언어 능력과 타문화 이해력을 극대화하려면 동기부여 단계부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공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습 중심의 다문화 학생들에게 특화된 그런 진로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사회도 자신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필요한 건 차별 없는 시선뿐. 생김새 때문에 무조건 영어로 먼저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국에 사는 친구니까 한국말로 먼저 물어보고 그런 편견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입니다. 언뜻 보면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스피싱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 웹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디자인이 실제와 똑같고 검찰총장 직인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바로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가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위조 공문서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점점 진흥화 정교화되고 있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차단된 사이트는 올해 상반기에만 5,455개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go.kr 혹은 or.kr로 끝나는 주소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숫자로 돼 있는 주소는 보이스피싱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 웹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최신 게시물이 몇 달 전의 것으로 돼 있어도 가짜 웹사이트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기범들이 인터넷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쓰는 제품들에서 또 독성 물질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 쓰는 장화에선 중금속이 나왔고 바닥에 까는 매트에선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들은 판매 중지, 리콜 조치됐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어린이용 제품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쓰는 제품이지만 모두 독성 물질을 머금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신고 입어야 할 이들 제품에선 납과 카드뮴이 각각 14배, 5배, 환경 호르몬은 250배 정도 검출됐습니다. 이 적발된 제품들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등록하였고 의외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넘어져 다치는 걸 막기 위해 깔아놓는 매트에는 피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된 화학물질은 폼아마이드, 에틸헥소익 애시드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공기 중에 퍼질 수 있는데 각각 기준치의 20배, 2.5배, 5배 정도였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판매 중지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공고를 수용하여 판매 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할 것임을 알려왔으며 환급 등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제품의 친환경성을 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는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환경부에 관련 자료를 넘길 예정입니다. 현재 현장은 10중 10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소방과 경찰, 선착대가 현장에 출동한 상황입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의료진과 지원 요원으로 구성된 보건소 신속대응팀이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합니다.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환자를 분류하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생화학 방사능 사고 등 특수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보호복과 덧신, 마스크와 후드, 보안경까지 보호장비를 꼼꼼하게 착용합니다. 서울시가 재난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는 서울시 25개국 보건소 신속대응반 약 150여 명이 참가해 도상훈련과 개인 보호장비 착탈이 등 세 종목에서 의료 대응력을 겨뤘습니다. 예, 이런 훈련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금 더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응급의료의 최첨단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환자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15개월 된 남자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자 아이가 뒷걸음질 칩니다. 잠시 뒤 교사는 아이의 팔을 잡고 CCTV가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교사의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에 봉사를 나온 한 노인이 해당 사실을 어린이집 측에 알리며 발각됐습니다. 원장님이 저희 반 선생님을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시고 나서 사실은 이제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어린이집 측은 당시 정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에 얘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후 CCTV 의무 설치 등 근절 대책이 마련되고 아동학대 처벌 강화 권고도 나왔지만 지난달만 해도 서울 관악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9,671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5,878건으로 5년 전보다 각각 3배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아이가 너무 많은 게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이제 보육교사의 태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훈계와 학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간장에 절인 게딱지에 밥 한 숟가락을 넣고 비빕니다.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어느새 텅 빈 밥공기만 남는다며 밥도둑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잘못 먹었다간 밥도둑이 자칫 건강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일부 게장에서 대장균이, 굴젓에서는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균까지 나왔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입니다. 실제 한 해 100명 가까운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데 피해자들은 배탈이 나거나 심하면 알레르기 증상까지 호소했습니다. 게장이나 젓갈 제품은 대부분 가열 조리 없이 소비자들이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제조 유통 과정 중에서 대장균 등의 위해 미생물에 오염되었을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열의 6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문구나 식품 유형을 잘못 적어 놓았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소비자원은 젓갈류가 상하기 쉬운 만큼 반드시 유통기간 안에 모두 먹고 식중독 증상이 생기면 음식물은 비닐봉투에 담아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숲속에서 각종 야생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땅이 습해지면서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용과 독버섯을 구분하기란 전문가도 쉽지 않습니다. 통상 색이 화려하거나 벌레가 먹지 않은 것을 독버섯으로 알고 있지만 위험한 생각입니다. 왼쪽의 개나리 광대버섯은 독버섯이고 색이 화려한 오른쪽의 노란 달걀버섯은 식용입니다. 독버섯인 두엄 먹물버섯과 식용인 먹물버섯은 구분도 쉽지 않고 영지버섯과 비슷한 붉은 사슴 뿔버섯은 생화학 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독버섯 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독버섯 중독으로 7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한 구토와 설사, 복통, 어지러움,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간독성을 유발하는 독버섯의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의 그런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버섯은 대략 1,900여 종, 이 중 식용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독버섯입니다. 보통 어린 독버섯 같은 경우 식용버섯하고 아주 유사한 버섯들이 아주 많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야생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야생버섯 대신 팽이나 느타리 등 농가에서 재배한 안전한 버섯을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스스가무시병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동시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근화 교수팀은 지난해 10월 SFTS로 진단돼 치료받은 70대 여성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스스가무시병에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스스가무시병은 털진드기에 물렸을 때 생기는 질환으로 고열과 두통, 발진 등의 증상이 SFTS와 비슷하며 치사율은 0.1에서 0.2% 안팎으로 낮은 편입니다. 반면 SFTS는 작은 소참진드기에 물렸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며 치사율은 20%를 웃돌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번 여성 환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SFTS로 진단받았지만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딱지가 생긴 점으로 미뤄 스스가무시병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이 여성은 SFTS와 스스가무시병에 동시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팀은 스스가무시병을 매개하는 털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도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가무시병을 이렇게 진단받은 환자가 있다면 SFTS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의료진은 2차 감염에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스스가무시병을 유발하는 털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제3회 예비아빠 도전 육아 골든벨이 성안리에 개최됐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350여 명의 예비 부모가 참석해 육아 상식을 배웠습니다. 예비아빠 도전 육아 골든벨은 기존의 잘못된 육아 정보 또는 상식 등을 바로잡고 예비 엄마 아빠가 정확한 육아 정보를 재미있는 퀴즈 형식으로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풀어보는 아빠들의 모습에서 태어날 아이를 위한 아빠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잘 크자. 밤에 아기 깰 때 아내는 자기 하고 제가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결혼을 선택하던 또 출산을 선택하던 자기 선택이 존중받고 또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살만한 사회, 또 삶의 질이 높아지는. 올해 행사에서 육아의 신은 결승전 첫 번째 문제에서 홀로 정답을 맞춘 푸근이 아빠 박철근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인구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예비 아빠 도전 육아 골든벨 행사 등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안전 잘 지키고 계신가요? 가지 마요. 기다려요. 빨간불에
말을 쳐요. 운전자는 천천히 건너요. 바로 뛰면 위험해요. 천천히 건너요. 함께 불러요. 안전 가나다. 약속 지키면 우리 모두 행복. 멈추기 멈춤 살피기 살펴 건너기 건너 우리 모두 약속. 사람들을 지켜줘요. 안전벨트. 아이들도 해야 해요. 안전한 생명띠. 자동차에서 뛰면 안 돼. 정말 위험해. 차 안에서 안전벨트 공매기 약속. 같이 쓰고 확인해요. 안전한 생명띠. 타고 있는 자리에서 장난치지 않기. 파란 하늘 안전하게 운전을 해요. 하하호호 즐거워요. 안전한 내 모습 함께 불러요. 안전가나다. 정부가 출산휴가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 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월 50만 원, 총 15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습니다. 새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은 약 5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